있었습니다. 연개소문, 고구려 최후의 폭풍. 고구려 보장왕 원년 642년 10월. 평양성 궁궐안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연개소문은 그날 단 하루 만에 귀족 180명을 학살했습니다. 회의장으로 불러 모은 뒤 전부 죽였어요. 영유왕은 시신이 토막나 도랑에 버려졌습니다. 고구려 700년 역사에서 왕이 신하에게 살해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단순한 권력욕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는 단순한 쿠데타 주동자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당나라에 맞서 끝까지 싸운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고구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시간을 잠깐 뒤로 돌려야 해요. 598년입니다. 수나라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나라가 졌습니다. 30만 명이 요동 벌판과 한반도 북쪽 산악지대에서 녹아 없어졌어요. 612년 수양제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113만 3,800명, 당시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원정군이었어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이 군대를 막았습니다. 30만 5천 명의 별동대 중 살아 돌아간 사람은 2,700명이었습니다. 2,700명. 나머지는 전부 죽었어요. 614년에도 수양제는 또 쳐들어왔고 또 실패했어요. 세 번의 원정에서 소진한 국력이 결국 수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고구려는 이겼습니다. 세계 최강 제국을 3번 막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 대륙에 더 무서운 나라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618년 당나라가 건국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국을 완성한 건 이세민, 역사에서 당태종이라 부르는 인물이었어요. 626년에 형과 동생을 직접 죽이고 아버지를 강제 퇴위시켜 황제 자리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현무문의 변이라고 해요.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근데 통치는 천재적이었습니다. 정관의 치,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통치 시기 중 하나였어요. 주변 국가들이 그를 천가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카간, 모든 민족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 태종의 눈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나라를 3번이나 발라낸 고구려. 자, 여기서 연개소문이 등장합니다. 연개소문의 집안은 고구려 서부를 장악한 유력 귀족 가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망리지, 즉 최고 관직에 올랐던 집안입니다. 당서에는 연개소문이 스스로를 물에서 태어났다고 선전했다고 나와요. 정통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망리지 자리를 물려받으려 했을 때 귀족들이 반대했어요. 성격이 너무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연개소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642년 봄, 천리장성 완공 기념식을 빌미로 귀족들을 남쪽 들판으로 불러 모았어요. 대규모 열병식을 보여주겠다면서요.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연개소문의 군대가 그들을 전부 죽였어요. 영유왕은 도망쳤지만 잡혔고 연개소문은 왕을 직접 베었습니다. 그 다음 영유왕의 조카를 왕으로 세웠어요.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장왕입니다. 연개소문은 스스로 대망리지가 됐습니다. 고구려 역사에 없던 직책. 실질적인 왕이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태종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하가 왕을 죽인 패역죄를 응징해야 한다고 분노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이 사건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명분이 생긴 거니까요. 연개소문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도교를 요청하며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신라를 압박하고 백제와 손을 잡고 방어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어요. 외교와 군사를 동시에 움직이는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645년 당태종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645년 4월 당태종 이세민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당군 본대만 10만.
동맹 세력까지 합치면 수십만에 달했어요. 황제가 친정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였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요동성이 61만에 떨어졌습니다. 계모성도 함락됐어요. 당군은 파죽지세였습니다. 안시성.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에서 고구려군이 버텼습니다. 성주가 누구였는지 삼국사기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성주. 당태종의 대군이 안시성을 포위했습니다. 88일, 그 성이 버텼습니다. 당군은 흙을 쌓아 성보다 높은 토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완성되던 날 밤, 토산 일부가 무너지면서 성벽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고구려군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너진 토산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9월, 겨울이 다가오자 철수를 결정했어요. 당태종이 돌아가면서 안시성 성주에게 비단 100피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이었지만 용기에 경의를 표한 거예요. 한 성을 함락시키지 못해 천하에 부끄럽다. 황제 자신이 그 말을 했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별표 흐름 끊김없이 끝까지 정리된 버전 별표 계속 이어갑니다. 당태종은 647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648년에도 또 군대를 보냈어요. 연이어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버텼습니다. 649년 당태종 이세민이 죽었습니다. 나이 50살이었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기 직전 당태종은 아들 고종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구려 원정은 후회한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구려를 정복하려 한 것은 실수였다. 세계 최강 제국의 황제가 그 말을 했어요.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막아낸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당태종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과 고구려에는 잠시 숨 돌릴 시간이 생겼어요. 당 고종이 즉위했고 처음에는 내부 정비가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렵 한반도 남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라.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신라는 당나라와의 동맹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어요. 648년 신라 태자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당이 고구려와 백제를 쳐주면 대동강 이남의 땅은 신라가 갖기로 했어요. 나당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이 외교전에서 졌습니다. 신라가 당나라 편이 됐고 고구려는 이제 북쪽과 남쪽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어요. 연개소문은 이 압박 속에서도 버텼어요. 660년 백제가 멸망합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됐어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고구려만 남았습니다.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598년, 612년, 613년, 614년.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고구려는 끊임없이 침략받았어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단순한 권력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유왕이 당나라에 너무 유화적으로 굴었거든요. 영유왕은 수나라 침공 때 전사한 병사들의 해고를 모아 제사를 지내줬어요.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에 와서 천리장성을 시찰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연개소문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굴복이었습니다. 그는 영유왕이 결국 고구려를 당나라에 팔아넘길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연개소문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그 명분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 모두 사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반드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반드시 영웅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665년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병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고구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남생, 남건, 남산.
장남 남생이 대망리지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남생이 지방 순시를 나간 사이 남건과 남산이 권력을 잡았어요. 남생은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남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싸워 막아낸 그 당나라에 아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냥 투항이 아니었습니다. 남생은 당나라 군대를 직접 안내해서 고구려로 쳐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겁니다. 연개소문이 645년에 당태종의 대군을 막아냈습니다. 그 아들이 당나라에 투항해서 길잡이가 됐어요. 666년 당 고종이 고구려 원정을 본격적으로 재개합니다. 남생이 고구려의 지리와 방어 체계를 전부 알려줬어요. 고구려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안시성은 이번에도 버텼지만 다른 성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667년 신성이 함락됐습니다. 668년 9월 평양성이 포위됐어요. 남건이 지휘했지만 내부에서 배신이 나왔습니다. 승려 신성이 성문을 열었어요. 668년 10월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건국 이후 705년 기록에 따라 9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그날 사라졌어요. 보장왕은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땅에 안동도 호부를 설치했어요. 고구려라는 이름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연개소문 때는 버텼는데 그가 죽고 3년 만에 왜 무너졌을까요? 군사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고구려는 수나라를 3번 막았고 당태종마저 물리쳤습니다. 군사적 역량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연개소문이 만들어낸 강력한 중앙집권이 역설적으로 연개소문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가 죽자마자 아들들이 분열했고 그 분열이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연개소문 없이는 645년 당태종의 침공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고구려는 668년이 아니라 645년에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연개소문이 20년 더 버틴 겁니다. 그 20년 동안 신라가 살아남았습니다. 나당 동맹을 맺고 백제를 무너뜨리고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고구려가 버티는 동안 신라가 성장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로 이렇게 잔인합니다.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그는 왕을 죽인 반역자였어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연개소문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연개소문은 역적이었습니다. 근데 이후로 평가가 달라졌어요. 신채호는 그를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운 자주적인 지도자, 민족의 영웅으로 봤습니다. 둘 중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습니다. 연개소문은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맞아요. 동시에 당태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연개소문이 살았던 7세기는 동아시아 역학관계가 완전히 재편되던 시기였어요.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들어섰고 한반도에서는 삼국이 서로 싸우면서 중국과 외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판 위에서 연개소문은 고구려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쿠데타, 외교, 전쟁, 강압 통치까지. 역사에서 한 인물이 실제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연개소문은 그 흐름을 직접 거스른 사람이었어요. 668년 이후 고구려 유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장왕은 요동도독으로 임명됐다가 반란을 도모하다 유배됐어요. 한반도에 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신라로 흡수됐고 일부는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훗날 발해를 세운 대조영의 집안도 고구려 계통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고구려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나라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개소문에 관한 가장 유명한 중국 기록 중 하나는 구당서에 나옵니다. 허리에 칼을 5자루 차고 다녔고
좌우에 아무도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고 해요. 5자루의 칼. 강력하고 두렵고 그리고 결국 혼자였던 사람. 645년 안시성 전투가 끝나고 당태종이 철수하는 길에 안시성 성주가 성벽 위에 올라가 당나라 군대를 향해 읍내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태종도 그 예를 받았어요. 이기고 징계 갈렸지만 서로 상대를 인정한 거잖아요. 연개소문이 지켜낸 그 나라는 그로부터 23년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 23년 동안 안시성 성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구려가 무너지는 걸 살아서 봤을까요? 모릅니다. 역사는 그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강한 나라는 외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그 증거예요. 수나라 4번, 당나라 여러 번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결국 내부에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를 아들이 팔아넘겼어요. 이 이야기는 고구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개소문은 645년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내부에서 무너졌어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교훈을 1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배웠을까요? 연개소문이 죽던 날, 그가 차고 있던 5자루의 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고구려도 사라졌습니다.